안녕하세요. 브이로그로 돌아온 또리입니다. 이날은 플레이스 낙양에 갔었어요. 주차 공간이 3대나 있어가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차 끌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좀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그리고 플레이스 낙양은 월 화요일은 휴무일이니까 그때는 참고하시고 수목금토일에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12시 오픈 시간에 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서 딱 좋았어요. 이날은 제가 뜬 단델리온 아이물2 가디건을 입고 왔었는데 뜨개 선생님께서 스팀질을 해주셔가지고 엄청 깔끔해 보이죠? 너무 예뻐. 주말에 요 근처를 방문하시면 여기가 직장가라서 문 닫은 카페랑 식당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지금도 중얼거리고 있을 거예요. 1층은 그냥 좀 귀여운 오브제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낙양무사의 심벌들 잔뜩 있더라고요. 낙양무사는 아사테사랑 아이물만 써봤는데 되게 품질이 좋은 실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세일을 잘 안 하는 좀 비싼 실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뜬 단델리온 가디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버튼밴드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 작아 보이는 버튼밴드를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3.25mm 바늘로 진짜 조그맣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엣징을 넣어주는데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고무단도 거의 10cm 정도로 길어가지고 이것도 제법 어려웠고 그다음에 단델리온의 특징인 그 단축고리 이게 버튼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코바늘로 단축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형태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살짝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이제 나시 그 같이 뜨는 나시도 살짝살짝 보이면서 훨씬 더 그 조화로워 보이는 그런 그 셋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들어요. 플레이스 낙양은 그 프레지에님께서 알바를 하시고 있는 매장인데 이제 문이 안 열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12시 조금 넘어서 지혜님께서 헐레벌떡 들어오시면서 이제 세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팅되는 대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손 염색실도 있고 다양한 부자재들도 다 있고 단추랑 뭐 라벨이랑 없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프림 대바늘도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이걸 팔다니.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낙양무사에서 만든 스와치랑 뭐 실들 만져보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부드러운 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실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원하는 실을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한 실들이 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되게 매력적이었답니다. 여기는 프리지님께서 만들어 두셨던 도안인가 아니면 샘플들인 것 같았어요.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이제 볼실로 가득 차 있는데 맞다 이건 스와치인데요. 이 스와치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헤르메스 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하나 드려야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패키지 있으면은 같이 사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관심 없는 뷰스티에라거나 아니면은 꼬마애들 입는 케이프 같은 것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지금 실장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참았습니다.
250m에 22,000원 정도 되는 실이었어요. 근데 저건 헤르메스 실이라 제가 레이블을 잘못 찍은 것 같네요. 그리고 벽면이 그 볼실로 가득 차 있어서 약간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진짜 가볼 만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쭉 따라가다 보면 가방 소품들로 가득 찬 공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한켠에는 이제 뜨개 할 수 있는 뜨개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이 아니라 바늘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하필이면 프린 바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전 별로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뜻친 또 도토리님께서 도착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뜨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도 참 귀엽죠? 포슬포슬하니. 플레이스 낙양 내부에는 카페가 없어서 바깥에서 음료나 음식을 사서 들어와서 먹으면서 이제 뜨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뜨개 하다 보니까 지혜님께서 이제 손님이 없어서 한가하다면서 이제 합류하셔서 같이 수다 떨면서 뜨개 했습니다. 진짜 실물이 훨씬 더 오밀조밀하고 귀여우신데 저는 릴스랑 영상 보면서 너무 내적 친밀감이 이미 든 상태였어서 그 처음 본 사이지만 이미 약간 친구가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게 친밀하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했답니다.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내 얼굴을 알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다가와 주면은 뭔가 쉽게 친해질 수도 있긴 한데 또 동시에 나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고 나의 그 일부를 보면서 또 전체를 판단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가지고 뭔가 얼굴 노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노출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에 대한 고충이나 뭐 고민들 이야기하다가 뜨개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뜨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 얘기를 하다가 지혜님께서는 처음에 아이돌을 좋아하셔서 아이돌 그 인형의 옷을 만들어 주려고 코바늘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코바늘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점점 더 나를 위한 옷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의류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완전히 저랑 똑같은 게 그 실용주의파. 그래서 진짜 쓸모 있는 것만 만든다 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뭔가 조그마한 코바늘 소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너무 귀엽긴 하지만 도대체 왜 만드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안들 봐도 이걸 대체 누가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 올리시는 거지 싶었는데 그 생각을 정확히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되게 반가웠고 반대로 도뜨리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을 위한 의류보다는 뭔가 타인을 위한 의류를 만드는 게 더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 본인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이랑 같은 커플 뭐 가디건 입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같이 선물 떠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가 본 MFP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그런 MFP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토리님 친구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최근에 뜨개 과외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볼실과 콘사는 그 공정이 달라가지고 콘사는 그 볼실보다 공정을 하나 덜 한 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생산 과정에서 수축을 이미 했다면 볼실이 콘사 같은 경우는 수축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소비자한테 가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세탁을 하거나 향후에 계속 뭐 입게 되거나 할 때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콘사는 오히려 그 의류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확실히 뜨개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또 귀여운 강아지 친구가 와가지고 옆에서 찍었는데 소서라는 친구 너무 귀엽죠? 그리고 조대리님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공유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본인은 완전 예스 제용 노 팀쿡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도 전부 삼성이고 한데 그 도안을 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태블릿이 필요하게 되고 또 막상 삼성 거를 보다 보니까 또 적절한 제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패드 미니를 사게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사고 나니까 너무너무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셔서 그 이재용 씨에게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패드 파우치를 뜨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뜬 아이패드 파우치가 어떤 형태냐 하면 앞에는 저 연한 색깔로 아이패드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뒷면에는 삼성 하트 이렇게 적혀 있는 진짜 개 웃긴 파우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성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이재용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지독한 삼성걸이었어요. 그리고 선영님께서도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뜨개를 했는데 선영님께서는 컨티넨탈 플리킹 클래스 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근데 이분은 플리킹을 그때 배우시고 혼자서 라쿤락스 실을 받으신 다음에 그걸로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도 플리킹으로 잘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 속에 보이는 우측 상단에 있는 편물이 그 플리킹으로 연습한 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을 시작하고 나서 되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벌려봤는데 그중에서 컨티넨탈이랑 플리킹 클래스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시장에 수요가 많은 콘텐츠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여력만 된다면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클래스를 더 본격적으로 열어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로키 가디건은 제 친구이자 대학 동기 가마하라범 그 친구의 로키인데요. 그 친구는 랜덤 박스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가차성 콘텐츠에 아주 맛이 들려가지고 맨날 랜덤 박스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대왕 실들을 파먹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릉역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식당 신동궁 감자탕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가가지고 뼈구이 맛있게 먹었고요. 꼭 다수의 인원이 가셔가지고 대짜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볶음밥까지 시켜 먹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들이라 많이 못 먹는다라고 하면 저희처럼 중짜 시켜 드셔도 저렇게 깔끔하게 다 먹어 치울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낙양 갔다가 신동궁 감자탕 가가지고 딱 뼈구이 때리는 거 아주 추천하는 루트고요. 근데 신동궁이 주말에도 웨이팅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5시쯤부터 좀 이른 저녁 드시면은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가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빠잉.